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을 받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생각보다 적어요. 사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 실제로 버는 게 더 빨라요. 설령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랫동안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런 돈들은. 이제 남은 건 그럼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분해해보면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사장들이 있겠지만 창업을 해오는 사람들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게 창업이에요.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창업이에요. 아이디어를 찾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을 관리하고 직원을 또 고용하고 소비자한테 인정받고 이런 과정들은 엄청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다 겪어야 돼요.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창업이기도 해요.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방법은 뭐냐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지 않고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게 어려서부터도 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한 분야의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다 쪼개놨어요. 조각조각 해놓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주식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주식을 한 장씩도 살 수 있고 수십 장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가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요새는 인터넷 앱으로도 만들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경영자이냐, 이거를 공부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눈은 자기가 창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창업자로 생각하고 창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회사가 잘 알고 있고 어떤 회사가 내가 갖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저도 기업가이고 경영자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경영을 잘하고 기업을 잘 운영하고 정말 좋은 사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그런 좋은 경영자를 저 대신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거리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사업에서 더 잘하면 그거를 자본을 옮길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식에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래 용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저 사업을 통째로 살 수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다면 그런 좋은 경영자와 좋은 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독려하고 그 사람이 돈이 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주식이 단 한 주만 있더라도 그 회사의 사주예요. 주식, 이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한 주만 있어도 그 회사에 나는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회사를 바라보면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회사에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주를 대신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네가 운영을 해라는 거 한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나는 주주인데 저 대표이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내 회사니까. 단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내 회사니까. 이게 투자의 방식이에요. 그냥 주식이 그래프 따라서 오르면 하고 주식 전문가들이 이거는 오른다 저건 내린다 이 시장은 어떻다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이거나 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산업이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1등을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1등인지 여기서.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찾으면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분야 1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업계에서 그 회사가 분야 1등이란 뜻은 이 회사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게 1등 회사예요.
그래서 업계 1등을 골라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좋은 경영자 업계 1등을 골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매달 한 장씩이라도 사세요. 지금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면 매달 한 장씩이라도 그 회사를 사세요. 한두 장 사나 보면 알아요. 그럼 최소한 주가 변동이라도 이해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관련 기사라도 읽게 된단 말이에요. 더 관심 있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주식의 양을 늘려가면서 그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기면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주식을 사는데 계속 보태셔야 돼요.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단단한 돈을 오래 바닥에다 쌓아놓고 그 단단한 돌 위에 자기의 기반을 쌓습니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좋은 회사의 주식을, 좋은 경영 찾아서 좋은 회사 주식을 모으다 보면 어느 날 이미 자기가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사업가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 환경에 자신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중간에 사고 팔면 안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사게 되면 언제 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또 이 회사가 어떠다 보면 팔게 된단 말이에요. 주관이 없이 산 주식은 주관이 없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그 회사의 상품을 써보고 소비자의 반응들을 지켜보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듯이 그 해당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전부 다 검색해서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내 회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시면 그 회사의 주주총회 이런 데 가보세요. 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대표이고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주총 가시고 가서 수건, 로고 박힌 수건도 찾아오시고 단지 이 회사가 만약에 방향이 바뀌거나 사장이 철학이 바뀌거나 운영 태도가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1등 말로 갈아타면 돼요. 이거 갈아탄다고 배신자라는 소리도 안 듣고 비난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회사를 내 실패 없이 다른 사람의 경영을 통해서 내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사주의 마음으로 사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회사를 살 수 있고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투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올곧아집니다. 그럼 아까 세 가지, 유산 상속 안 받아도 되죠. 복권 당첨 안 받아도 돼. 굳이 창업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저는 복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에요. 이제 복리라는 것은 중복된다는 복자하고 이자를 뜻한 리가 합쳐서 이제 복리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거에 합쳐진 돈에 또 이자가 붙는 거를 복리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복리의 반대말은 이제 단리겠죠.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만 지불된 상태를 말해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복리를, 3분의 1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워런 버핏 경우에도 그 사람의 재산이 지금 거의 100조가 다 돼 있어요. 한국 돈은 거의 100조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의 양의 총액의 95%가 65세 이상을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재산의 75%가 지난 3년 사이에 번 게 아니라면 지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 복리라는 주제를 제가 미술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1540년 프랑스와 국왕이 이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을 4,000액기에 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단위인가 봐. 4,000액기. 이걸 현재 돈으로 만약에 환산하면 약 2만 불 정도 돼요. 정말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림 한 장 2만 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국왕이 이 그림을 산 대신 이 돈을 2만 불을 연간 6% 이자로 지금까지 어디다가 맡겼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딱 1,000조야. 6%인데. 그럼 미국 현재 국채 발행의 3,000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면 이것이 부의 옳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들어보면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소득이 없어서 쓸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쓸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현재에 쓰거나 과거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드예요, 이게. 여러분이 카드를 쓰는 거는 앞으로 내가 생길 소득을 지금 현재 단계에다 쓴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 안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 이자는
이걸 주춤하는 순간 또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과 이자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근데 이 개념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이자를 받는 인생으로 가는 거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자를 평생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행 이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때 제일 힘들 때 이걸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빚을 갚고 온 이후에 지금은 복리와 이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어요. 그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복리를 적용시켜서 부자가 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제 카드를 매번 사용하거나 물건을 부주의하게 잊어먹거나 작은 돈을 함부로 알거나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는 그런 사람한테 우연히 들렸다가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데비카드로 쓰던가 현금으로 쓰세요. 현금 쓰는 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매번 카드를 써다가 자기 미래소득을 현재 쓰냐고요. 이것이 버릇이 되면 부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게 돼요. 평생. 그리고 통장을 구분하세요. 국가도 경영할 때 예산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정 힘든 일이면 긴급 예산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듯이 개인 하나의 경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돼요. 통장 하나에 넣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필요한 대로 막 쓰다 보면 항상 돈은 없어요. 그래서 벌긴 벌었는데 언제 맨날 돈이 없다고 하고 저축할 돈이 어디 있고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실제로 투자할 돈이나 저축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생기는 문제예요. 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카드를 다 정리하셔갖고 카드 상태가 제로가 되고 더 이상 미래소득을 쓰지 않은 상태로 옮겨와야 돼요. 이게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생활비를 꼭 써야 되는 돈. 종류마다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해해서 자기 예산을 다 세운 다음에 예산이 넘어가면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남은 돈은 다 저축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축해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해 놓으시면 그 회사가 나야 자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의 처음에 시작한 대로 3가지의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